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정윤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기회의 땅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300년 호접벌과 시와호의 기적, 그리고 바이오와 해양 레저로 확장되는 미래, 행정은 더 가까워졌고 민원의 중심엔 동이 자리했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도시, 경기도 시흥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도시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흥시, 그 비전과 변화의 흐름을 들어보겠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은 시흥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임병택 시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정말 무척 더운데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우선 시흥시 어떤 곳인지 잠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흥시는 노을이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있는 우리 수도권의, 우리 서남부권의 중심 도시입니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있는 바다와 함께하고 그리고 또 천혜의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중심인 우리 시와 국가산단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되면서 서울대병원 착공과 함께 바이오 산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시민이 주인인 도시, 우리 시흥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시흥하면 300년 역사의 호접벌, 그리고 경기도 유일의 갯골 생태공원도 굉장히 유명하고, 네. 또 전당연이라는 그 연꽃이 좀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그러한 자연을 보면서 살 수 있다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공원을 품은 도시이기도 하지요. 우리 서해 바다가 정말로 우리 내륙 깊숙이 한 7, 8km 아름다운 라인을 그리면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곳에 예쁜 갯골 생태공원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바로 그 맞닿은 곳에 우리 500년 역사의 연꽃을 피워냈다라는 새로운 전당홍이라는 아주 예쁜 연꽃을 피워낸 광복지와 더불어서 만평의 연꽃 테마파크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300년 전에 만들어진 호접벌도 함께 보시면 수도권에 이런 공원처럼 아름다운 도시가 있구나라고 많이들 감탄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이제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돌고 한 1년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돌아보면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우리 시흥이 당당히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점을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시흥 땅에 서울대병원이 국립서울대학교 병원이 드디어 8월 18일 날 착공합니다. 이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함께 시흥에 자리 잡을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존의 우리 시와 국가산단의 제조업과 연계한 바이오 소부장 산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경제도시로서 부흥하는 중요한 계기점을 마련을 했고 또 중요한 건 우리 시흥시가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매년 종합평가를 하는데요. 3년 연속 경기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력도 평가받아서 이제 시흥의 행정력도 인정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대병원 유치와 더불어 또 다양한 기업들 유치와 더불어 미래 경제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창 이제 주니어 때 취재할 때 시와하고 그러면 굉장히 좀 그때 당시만 주변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염색 단지도 좀 있어서 굉장히 좀 오염도 심하고 냄새도 심하고 이랬는데 이게 그동안 저도 최근에 안 가봤지만 많은 어떤 그 시행착오나 또 이제 개선 작업을 통해서 물이 굉장히 깨끗해졌다. 똑같습니다. 서해 바다와 시와호 물의 어떤 그런 성분이 수질이 똑같다?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12kg짜리 방조제, 시야 방조제가 30년 전에 생김으로 해서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바다 호수가 생기게 된 겁니다. 예. 시와호라는 바다 호수가. 그러나 이제 90년대에는 우리가 환경에 대한 개념이 약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오염의 아픔도 겪었지만 약 15년 전에 시와 방조제 한 가운데에 세계에서 제일 큰 조력발전소, 밀물과 썰물, 파도에 의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조력발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바깥 바다와 이 시와호 바다의 물을 완벽하게 섞어내므로 인해서 수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 매년 정기조사를 해서 덕분에 우리는 아주 깨끗한 바다 호수에서 아름다운 서해 노을을 보면서 다양한 해양 관광 레저 산업을 함께 할 수 있는 호수로 완벽하게 바뀌었으니 예. 꼭 한번 둘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제 그렇군요. 이제 예전에 그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은 네. 거의 저 바다하고 시야호하고 수질이 거의 그렇습니다. 똑같아졌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행정을 하시면서 좀 특이한 부분이 이제 시민한테는 결국 가장 그 규모가 작은 동 중심으로 네.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 예, 우리 시흥시는 20개의 동이 있습니다. 동은 가장 우리 시흥 시민 주민 가까이에서 행정 서비스를 하는 우리 기관입니다. 예. 그러나 단순히 예전처럼 등본 떼고 하던 곳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마을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고요. 그 마을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고 그 마을의 복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흥시는 20개 동마다 책임 동장제 개념으로 동장님 중심의 밀접 행정을 하자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안타까운 민원들이 있으면 우리 시장실도 찾아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또 시장 나와 뭐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동장에게 가더라도 동장이 처리하는 민원의 속도가 시장을 만나서 이야기한 민원의 처리 속도와 똑같아야 된다는 목표 하에 예. 동장 중심 신문고도 운영하면서 동 중심 서비스를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지자체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마 시흥시도 이제 AI 행정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아마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이제 뭐 행정도 AI 없이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또 AI 없는 행정은 너무나 이제 후진 행정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복지 분야부터 지금 AI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민원 서비스, 이제는 복지온이라는 AI 서비스를 홈페이지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시흥 복지온.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러한 조건인데 어떠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시흥 기준을 이야기해주고요. 또 경기도 기준까지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이 복지 분야를 넘어서서 시흥시 전 행정 분야에 우리 챗GPT와 같은 우리 시흥시 그 AI가 시흥시 관련 정책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AI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가 항상 이런 얘기할 때 제가 꼭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저같이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나 기계를 뭐 좀 만지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장 집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동 직원에게 물어봐 주시면 네, 그렇군요. 조금 더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아마 이제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굉장히 또 시흥시가 굉장히 좀 가열차게 좀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6월이죠.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 단지로 이제 유치를 했고 네. 이게 보니까 인천하고 시흥 두 곳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시흥이 됐냐 그랬더니 이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그러니까 해제를 전제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참 많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가 지금 투자를 막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곳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시흥이 우리 바이오 중심지인 인천 송도와 마주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약 2km 정도 해협을 우리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보스턴 모델, 우리 보통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 세계 1위는 보스턴 모델을 이야기하잖아요. 미국 보스턴. 미국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MIT 그리고 또 다양한 우리 이제 빅파마 우리 제약사들, 글로벌 제약사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 모든 그 병원과 우리 대규모 빅파마와 연구소들이 집약되어 있거든요. 예. 인천 송도와
경기 시흥이 딱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흥 땅에는 서울대 병원과 더불어서 우리 경기 경제자유구역 내에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예. 송도는 이미 뭐 삼성바이오나 셀트로온처럼 큰 기업과 더불어서 CDMO 중심의 생산 중심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볼 때 시흥은 서울대 병원과 더불어서 바이오 R&D 중심의 특구로 만들자. 그리고 직접 생산의 영역은 인천 송도가 잘하고 있으니 예. 계속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1년 반 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를 인천 송도와 시흥이 함께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그걸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바이오 기업들 만나서 바이오 기업들 유치해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이제 협약을 체결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게 종군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종군당은 어떤 부분들이 좀 들어옵니까? 정말 정군당에 저로서는 참 감사한 입장입니다. 정군당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전통 우리 제약 기업이 이제 바이오의 이제 신약 분야, 이제 바이오의 신약 분야의 R&D 집적지를 시흥을 선택을 한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전통 제네릭 중심의 화학의약품을 벗어나서 이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바이오 신약과 관련된 연구와 생산은 시흥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회사 차원에서 내려주셨고요. 우리 서울대병원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24,000여 평에 저희가 R&D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그 땅을 사고 그곳에 약 2조 2천억 규모의 1차 투자로 2조 2천억 규모의 R&D 센터와 도시용 공장을 짓기로 약속을 했고 예,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게 종군당의 2조 2천억 투자는 경기도 투자 유치 규모 중에서는 단일 규모는 최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보면 그 계약서나 이 협약서에는 그 지역민 10% 우선 고용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관내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군당의 이 전통 우리 제약기업의 전통 회사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흥에 있는 기존의 전통 제조업 우리 많은 사업 그 대표님들과 더불어서 상생 협력체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아주 감사한 협약도 함께 맺었습니다. 자, 정군당 이외에 이제 서울대 병원, 시흥 100곳 이게 가칭이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곧 8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착공합니다. 우리 서울대병원은 이미 이제 5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예타를 통과해서 약 6천억 규모의 아주 국비와 우리 저 서울대병원 자체 재원 조달을 통한 이제 800병상 규모로 건립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땅값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1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병원 건립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병원이 기존 병원과 왜 다르냐면 이제 미래 병원입니다. AI와 결합하고 또 다양한 의료 기술이 산업화될 수 있는 의료 메디컬 산업과 연관된 미래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국립서울대병원이 해주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설립이 되면 뭐 고용 유발 효과라든가 경제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병원을 당장 건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약 1만여 명의 우리 근로자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고요. 그분들이 지역 경제에 또 많은 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요. 병원이 2029년 상반기에 개원하게 되면 뭐 의사 간호사 분들만 하더라도 1,000명 가까이 되시고요. 다양한 병원 관련 상시 근로자 규모가 2,000명이 넘는 어떻게 보면 서울대 병원 자체도 대기업입니다. 많은 근로자 노동자분들이 일하시는 곳이고 또 그곳에 또 입원하시는 분들 또 다양한 분들이 함께 오신다라면 시흥 경제에 또 민생 경제에 더 큰 도움을 주고 또 우리 지방 세수 확충에도 서울대병원이 독특한 역할을 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한번 좀 취재를 해봤더니 이게 연간 이게 유발 인원이 한 4,800명이 되고 운영 단계에서 한 13만 8천 명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병원이 건립되면서 연 한 141억 원의 취득세 그리고 이제 한 연간 20여 원의 이제 또 세입이 세수가 이제 확 들어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 20, 30, 40, 100억까지 올라가려고 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이 성남시에 내는 지방세만 거의 100억이거든요. 분당 서울대병원이 시흥 105 서울대병원도 정말로 우리 시흥시 시민의
건강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 시흥시 재정에도 큰 도움을 주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 입장에서는 서울대병원이 구세주나 다름없는 그렇습니다.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서울대병원이 들어오고 또 이제 정군당이 또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쪽 병원이나 이제 정군당이 다른 지역의 지자체로 갈 수도 있는데 예. 굳이 이렇게 시흥을 택한 예.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바이오 특화 단지는 5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화순에도 지정이 됐고요. 강원도에도 지정이 됐는데 적어도 보스턴 모델, 이제 세계에서 1위 가는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려면 집중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이제 생산 중심의 인천 송도와 더불어서 시흥이라는 땅이 R&D 중심으로 마주보고 있는 경기도 시흥이 R&D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면 대한민국의 이 바이오 관련 유능한 인재들이 시흥 땅에 와서 R&D 중심의 성과를 내고 그러한 성과가 지역 곳곳에 펼쳐져 있는 바이오 특화단지 도시에서 또 생산과 연계되고 스타트업과 연계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일단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수도권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송도와 경기도 시흥이 함께하는 우리 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균형 발전론으로 볼 게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정말 제2의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각오로 인천 송도와 경기 시흥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외에 최근에 보니까 또 이제 올해 한 6월 초에 이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바이오와 AI가 이제 결합이 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AI와 바이오는 결합은 필수입니다. 필수. 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로 먹고 살았다라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점, 정말 양질의 의료 데이터가 우리 국립대병원과 또 국립의료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양질의 의료 데이터가 AI와 만나게 된다면 정말로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 몇 개 정도 더 만들 수 있다라는 전문가분들의 기대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AI와 바이오 의료 데이터의 만남은 정말 필연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경기도 차원에서 AI 혁신 클러스터를 만드는 공모 사업에 우리 시흥시도 선정이 됐습니다. 총 4개 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예. 경기도의 지원을 받은 AI 클러스터 센터를 통해서 AI와 관련된 새로운 스타트업과 또 바이오 산업과의 결합 등을 연구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그 클러스터 센터를 우리 시흥 땅에 당장 내년에 이제 문을 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서울대병원이 들어오고 정군당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다른 기업이 들어갈 땅은 없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워 인터뷰에 이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네네네. 거기도 한데요. 시흥이라는 땅이 넓습니다. 인근에 이제 부천, 광명, 이제 안양이라는 도시들이 이제 인접한 도시인데요. 각 도시들의 3배, 4배 되는 도시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린벨트가 있고요. 예. 그린벨트 중에서도 과밀억제 권역이 다수인데 우리 시흥시는 또 그중에 성장관리 권역을 100만 평 이상 보유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땅을 저희들이 바이오 관련 미래 기업들 수요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곳의 성장관리 권역에 과밀억제 권역 말고요. 성장관리 권역에 정말 바이오 국가 산단을 품은 신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계속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고 네. 지금도 열심히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관련 산자부를 통해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 지금 남아있는 땅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그린벨트 해제를 얻어낼 수 있는 땅을 정말로 100만 평 이상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런 뭐 정군당이라든지 또는 이제 서울대병원 또는 이제 다른 그 기업들이 좀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변의 도로망이 예. 이제 또는 철도망이 예. 어떠냐, 예. 뭐 교통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역세권 개발 뭐 이런 진행 상황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저희 우리 시흥시청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전철이 신안산선 전철인데 신안산선. 예, 신안산선 전철인데 지금 내년 완공 예정이었는데 지금 공사 중이었는데 저 광명에서 좀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1년 반 2년이 또 늦어지는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시흥시청에서 여의도 가는 전철이 이제 2, 3년 뒤에 개통한다라는 점이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전철인데 우리 서울대병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예. 서울대병원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월곶 전철역이 있습니다. 이 월곶에서 KTX 광명역을 거쳐서 판교로 가는 판교까지. 전철이 예.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29년도에 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경강선. 그렇습니다. 예. 강릉까지 가는 예. 전철인데 이 전철이 완공이 된다라면 서울대병원 준공, 종군당 준공과 더불어서 월곶역에서 전철을 타면 판교까지 20분대에 가기 때문에 정말로 다양한 인적 자원의 교류가 가능해지는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시흥에 투자할 적기입니다. 월곶역이 개통되기 월곶 판교선 개통 전, 신안산선 개통 전이 가장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하면서 세일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또 하나의 이게 그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축이 바로 이제 해양 레저, 예. 해양 관광 이런 축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시하오 안에 이제 거북선 예. 보니까 이제 거북선 모양의 이제 섬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활성화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이신데 네.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시는 건지. 예, 우리가 그 인공위성 사진을 보게 되면 예. 바로 우리 서해바다 시화호 북단에 거북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예. 그 거북이만 하더라도 3만 평입니다. 예전에 약 20년 전에 막 두바이에 인공섬 열풍 볼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럴 때 그 매립 당사자였던 수자원공사가 거북이 모양의 인공섬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계에서 제일 큰 인공서핑장도 유치해내고 그리고 시화호라는 바다호수가 완벽하게 깨끗한 바다고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는 바다고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의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 인구도 막강하잖아요. 공항도 가깝고 그래서 거북섬 일대를 대한민국 해양관광 도시로 만들자라는 이 프로젝트가 1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돼 왔고요. 제가 시장으로 맡게 된 2018년부터는 더 열심히 속도를 내서 서핑장도 준공하고 호텔도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좀 주춤했거든요. 그러는 과정 중에 가장 큰 대마, 정말 이 중요한 인천 송도와 시흥을 연결하는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부의 약속인데요. 딱 이곳 우리 시흥과 인천 송도를 연결하는 이 공구만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북섬 일대에 투자한 분들, 시화호 일대에 투자한 분들이 이 고속도로 보고 투자하신 거거든요. 이 고속도로가 놓여지면 인천공항에서 거북섬까지 20분대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시화호까지. 예. 그러면 단순한 우리 시흥시의 시화호가 아니라 대한민국도 이제 내노로 하는 수도권 내에 해양 관광지를 보유하게 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 거북섬 일대에 투자하신 분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시화호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예. 만약에 거북섬 일대에 서핑장이나 호텔 사업들 투자를 만약에 하지 않으셨더라면 시화호의 지금의 모습은 아무래도 물류단지화 되어 있든지 아니면 제2의 공단화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 시화호에서 바라보는 이 노을의 맛도 즐길 수가 없고 시화호라는 이 잔잔한 바다 호수 위에서 다양한 해양 레저 또 뭐 철인 3종 경기 등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분위기상. 호텔도 있고 서핑장도 있고 그래도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화호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거북섬에 투자하신 분들 어떻게든 저희가 살려내야 되고요. 그분들 지치지 않게 도와드려야 되고요. 가장 큰 건 대한민국 정부를 설득해서 이 인천 송도와 연결하는 수도권 제2순환선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빠른 착공을 계속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 그 공식 질문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 보통 우리가 오자 토크라 해서 좀 재밌게 뭐 표현해 주셔도 좋고요. 네. 5글자로 좀 줄여서 좀 표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뭐 해양, 시화호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그 저는 이제 서울대병원이 참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나에게 바이오란 네. 바이오란 먹고 사는 길.
예. 먹고 사는 길.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흥 시민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대한민국도 미래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성장 동력이 병원과 중심으로 한 AI와 결합한 의료 데이터와 더불어 바이오 기업들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장 원초적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먹고 사는 길.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중요한 얘기, 재밌는 얘기도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장님이 그리는 과연 시흥시의 미래는 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시민이나 또는 우리 뭐 시청자분이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정말 우리 시민분들께 감사한 마음이지요. 저 임병택을 선택하셔서 시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400m 릴레이의 중간 주자입니다. 제가 바톤을 이어받았고 제가 뛰는 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흥시의 미래를 위해서 또 시민의 평범한 삶을 지키는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시흥시는 바이오 산업과 더불어 서울대 병원과 더불어 그리고 또 우리 시화공단 내에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제조업의 역사인 우리 대표님들 노동자분들과 더불어 대한민국 미래 경제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톤을 들고 뛰고 있는 저 임병택 시장 바톤 놓치지 않고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흥 시민분들께 자부심 드릴 수 있는 시흥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염이지만 꼭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시흥시의 변화를 계속해서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시흥시 화이팅! 화이팅! 박성균의 파워인터뷰, 오늘은 임병택 시흥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